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거 쓴 공지글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조조 영화로 예매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 9시 10분 영화였는데 9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렸어요, 돈을. CGV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0시에 영화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걸로 예매해서 일단 보긴 봤는데, 아, 돈 아까워요. 좀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많이 어지러웠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알람이 지금 울렸네. 아이씨. 제가 오늘 이제 보고 온 영화는 아바타 불과제고요. 아바타 불과제는 이제 2026년 12월 17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죠. 3년 만에 개봉한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바타 1편, 그냥 아바타라고 할게요. 아바타 1편 같은 경우는 아바타가 이제 월드 박스 오피스 역대 1위 영화고, 그리고 국내 외국 영화 중에서도 역대 1위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기도 한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계 행성 판도라에 인간들이 자원 채굴을 위해서 침입합니다. 이 행성에는 나비족이라는 외계 종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나비족의 몸을 본뜬 아바타를 통해서 제이크 설리라는 군인이 오마티카야 부족에 잠입을 해요. 근데 이 제이크 설리가 나비족 사회에 동화되면서 결국에 인간에 맞서서 판도라 행성의 어떤 자연과 나비족 사회를 지키는 것까지가 영화 아바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후속작인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그 판도라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재침공을 감행해요. 그 사이에 제이크 설리는 이 판도라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고요. 이 설리의 가족이 인간들의 공격을 피해서 바다의 나비족, 이 방금 말씀드린 오마티카야 부족 같은 경우는 숲에서 사는 그런 나비족이었고, 바다에 사는 나비족인 메카이나 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간들한테 대항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아바타 시리즈는 인간과 나비족의 아주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이번 아바타 불과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제의 나비족 랑크완 부족과도 대립하면서 나비족 내부의 어떤 분열과 뭐 가치관 충돌 뭐 이런 걸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을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이크 설리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네이티리 제이크 설리의 아내고요. 그 나비족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한 스포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테이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첫째 아들인데 죽었어요. 로아크, 둘째 아들이고 살짝 바람캐 느낌. 이 네테이암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얘 탓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리, 얘가 이제 좀 어려워요. 판도라에는 에이와라는 여신이 있어요. 키리는 에이와 여신이랑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키리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친딸이 아니에요. 나비족의 우호적인 이제 그레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레이스가 아바타 상태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키리입니다. 대체 이제 그레이스가 언제 어떻게 이 키리를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기독교적인 상징의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크, 막내 딸이에요.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마일스 쿼리치, 요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이크 설리의 숙적이자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빌런이고요. 제국주의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나비족을 아주 싫어해요. 아바타에서는 이제 인간 상태로 제이크 설리랑 싸우다가 죽었고요.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아바타 상태로 부활해서 또 싸우다가 또 집니다.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제 생각에는 아바타 불과제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바타 불과제 어떻게 봤냐?
일단 재탕의 냄새가 좀 납니다.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는 아바타만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포인트들을 좀 찝어봤는데요. 일단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가 아니라 판도라라는 행성을 촬영한 다큐멘터리예요. 저는 이제 작품을 볼 때 대체 불가능하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볼 때 받은 느낌을 다른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는지,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 이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장면 하나하나가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판도라 행성에 가서 직접 찍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압도적이다. 그냥 나비족을 데려와서 진짜 찍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건 사실 뭐 아바타 시리즈의 어떤 공통된 장점이자 대단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바타랑 아바타 물의 길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 여기 투입된 어떤 뭐 돈이라거나 시간이라거나 자원은 되게 적은데 시각적인 효과를 되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속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못 느끼겠다. 그냥 때려 박았다. 인력과 돈과 시간과 이런 걸 그냥 다 때려 박았다.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볼거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무대 이동이 아니라 세계관 확장을 시킨 느낌입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숲, 그리고 오마티카야 부족, 지상동물, 아니면은 공중동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80 액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바다로 무대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მეტ카이나 부족이나 수중 액션, 뭐 해양 동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편과 2편은 무대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다로 무대를 옮기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이 아바타 불과 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화산 같은 그런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불과 관련된 환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바타 불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아바타 불과제는 무대 이동이 아니라 세계관 확장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화산지대에서 활동하는 망크완 부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와 이 설리의 가족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는 여전히 아바타 물의 길의 주 무대였던 바다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바다가 주 무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მეტ카이나 부족의 바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 물의 길에서 오마티카야 부족이 할렐루야 산맥이라는 곳으로 대피를 하거든요. 뭐 그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망크한 부족이 사는 화산지대, 심지어는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브릿지 헤드라는 지역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무대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체감상 제일 많이 비춰지는 게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작품의 주 무대는 사실상 판도라 행성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모습들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아바타 세계관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만들어준 거는 이 작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모든 장점은 곧 모든 단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아쉬운 점도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망크한 부족, 얘네가 너무 아쉬워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양한 어떤 장소와 배경과 아니면 세력들이 분량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망크한 부족의 분량이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망크한 부족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이 더 아쉬웠어요. 결국에 이 아바타 세계관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 파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뒤지게 답답하고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는 점만 빼면은 이 나비족 부족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착한 역할만 했어요. 선역 포지션만 맡아온 거죠. 근데 판도라 행성의 여신인 에이와한테 배신당한 약탈 부족. 사상적으로는 다른 나비족 부족들보다는 인간 쪽에 좀 더 가깝고, 그로 인해서 마일스 쿼리치라는 이 메인 빌런이랑 협력하고 나이트 레이스라는 어떤 익룡 같은 애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얘는 자동 소총을 난사하거든요. 이런 매력적인 그림들, 그리고 이 망크한 부족의 설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럼 뭐하냐 이거죠. 나오질 않는데 매력적으로 설정이나 장면을 구성하면 뭐해. 쓰질 않는데 이럴 거면은 왜 불과제로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제보다는 물이 더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후반으로 갈수록 설리 가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설리 가족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얘네가 바닷가에서 막 노닥거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아, 집어치우고 망크한 부족이나 데려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단지 망크한 부족한테 취향 저격을 당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지점이 더 아쉬웠냐면 요게 문제예요. 후반으로 갈수록 이야기의 몰입도가 급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의 구성만으로 봤을 때는 아바타 물의 길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일단 메인 빌런인 쿼리치가 설리를 아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설리 가족들이 내내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인간과 나비족의 대전투가 벌어지고, 뭐 인간에 대한 어떤 자연의 반격, 뭐 스파이더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얘가 쿼리치 아들인데 이 쿼리치와 스파이더의 어떤 기묘한 부자 관계, 그로 인해서 더 끈끈해지는 설리 가족, 이게 그냥 아바타 물의 길에서 그대로 있었던 어떤 구성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물론 디테일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구성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 예상되게끔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요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주연 캐릭터들, 설리 가족이 발전이 없어요. 이 제이크 설리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고 그 누구보다 노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누구보다 통제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이 네이티리는 인간 출신 나비족이 자기 남편이면서 여전히 인간들을 극혐해요. 굉장히 모순덩어리 같은 인물이고, 그리고 키리는 여전히 A와만 찾아요. A와 무세야 얘는. 이거 자체가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인물 스타일이 아바타 물의 길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 물의 길과 이번에 나온 아바타 불과 제 사이에서 이 설리 가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이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캐릭터들, 이 주연 캐릭터, 이 설리 가족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하나는 아바타 물의 길에서의 문제의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바타 불과 제까지 이 캐릭터성을 끌고 왔다는 거.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발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이 영화 안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바랑과 쿼리치예요. 바랑이라는 인물이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랑은 망크완 부족의 대장입니다. 근데 이 망크완 부족이 에이와한테 배신을 당한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에이와가 얘네를 배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애매한데 아무튼 얘네는 자기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은 네이틸이나 키리 같은 캐릭터의 안티테제인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캐릭터예요. 나는 에이와가 싫어요. 이걸 추구하는 캐릭터인데, 어쩌다 보니까 인간들의 무기인 자동소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쿼리치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고민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랑은 순식간에 망크완 부족의 근대화 개혁을 성공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인 인물을 만들어 놨어. 이 발전 없는 주연 캐릭터, 발전 없는
설리 가족들에 비하면은 이 바랑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발전성이 높은 캐릭터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평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뭐 평면적인 캐릭터가 취향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아, 얘 캐릭터가 너무 단순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한쪽에는 이 쿼리치가 있습니다. 아바타에서는 이 쿼리치가 인간 시절에 나비족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바타 물의 길에서 이 쿼리치가 나비족의 육체를 얻게 된 이후로는 이 나비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바타 불과 제에서는 망크완 부족의 동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아바타에서 제이크 설리가 겪은 변화를 이번 아바타 불과 제에서 이 쿼리치가 거의 그대로 겪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아바타 불과 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쿼리치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이크 설리가 나비족에 대해서 그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나비족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쿼리치 같은 경우는 이번 작품에서 얘는 원래 나비족을 완전 혐오하는 애였어. 근데 이번 작품에 들어서는 나비족에 거의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보다 쿼리치가 겪은 인식의 변화가 훨씬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연인 셜리 가족보다는 바랑과 쿼리치의 서사에 관심이 더 많이 갔습니다. 저는 훨씬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설리 가족이 나올 때마다 집어치우고 망크한 부족 데려오라고, 집어치우고 바랑이랑 쿼리치 데려오라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 아바타 불과 제는 셜리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관심 없는 인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평 한 문장으로 이제 이 영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하는 그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저는 아바타 불과 제를 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비교적 짧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압도적인 볼거리, 이 시각적 재미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수준이고, 이번 아바타 불과 제에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전에 나왔던 공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요소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전투씬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그 대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 중에 요즘 영화관에서 볼만한 거 뭐 있어? 라고 하면은 아바타 불과제를 추천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저는 이걸 3D로 봤는데 3D로 보시면 좀 어지럽습니다. 저는 좀 어지러웠어요. 차라리 2D로 봤으면 좀 더 집중해서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아쉬운 얘기들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또 그렇게 별로인 부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한 거냐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뭐 인간과 자연, 문명과 비문명, 전통과 기술 발전, 아니면 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뭐 이런 수많은 대립과 갈등,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메타포들, 태제와 안티태제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인물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거나, 이런 뭐랄까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많이 활용된 그런 이야기 방식이나 아니면은 소재나 그런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렇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쉽고 어느 정도 재미가 검증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하는 그거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히 새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중적이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다 무슨 맛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치킨을 한 번만 시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는 맛 중에서는 제일 맛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아는 맛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떡볶이인가요? 스테이크인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떡볶이냐 스테이크냐는 쉽게 말해서 가볍게 보기 좋냐 아니면 진짜 각 잡고 봐야 되는 영화냐에 제가 쓰는 비유인데 맛있는 떡볶이죠. 그냥 맛있는 떡볶이. 엽떡 같은 겁니다. 엽떡. 엽떡이에요. 그냥 이 영화는. 엽떡인데 재료 추가를 좀 많이 한 느낌이랄까요? 아는 맛이잖아요. 엽떡 다 드셔보셨잖아요. 하지만 문득 시켜 먹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으면 맛있어요. 정작 먹으면 괜찮아.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물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어떤 평가의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영화관에서 볼만해?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영화 티켓값이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영화관에 잘 안 가니까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가가 어떤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왜냐면 이거를 어디 가서 볼 거야? 이 판도라 행성에 이 막 자갈치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죠? 영화관에서 안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볼 수밖에 없는 영화. 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그냥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요 정도로 본다고 치면은 OTT에서 이제 아바타를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안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러닝 타임이 3시간이 넘으니까요. 화장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 볼 때 제로 콜라를 마시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번 영화는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인터미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2편을 보고 3편을 말까라고 생각 안 본다는 뜻이시죠? 안 볼 확률이 높다. 저도 아바타 물의 길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3편은 2편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2편의 뼈대를 가지고 더 확장시킨 느낌을 3편에서 받았기 때문에